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운동인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인데요. 제주 지역의 팔촌 형제 8명이 유공자로 선정된 독립운동 가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제주에서는 조천 지역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주민 1000여 명을 이끌고 나흘 동안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1년 동안 옥고를 치른 김시범 선생과 김시은 선생은 팔촌 형제 사이였습니다.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도 김시범 선생의 형님인 김시우 선생의 기일이었습니다. 그 김씨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유림들이 많은 유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생각하다가 그 당시 그 유림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라는 유학자의 기일을 이들을 비롯해 김해 김씨 사명공파 입도 16대손 팔촌 형제 가운데 8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부터 제주 해녀 항일운동과 광주학생운동, 교육계몽과 농민조합운동 등 경력도 다양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유림으로 교육열이 높았던 가문의 형제들이 제주는 물론 국내외를 누비며 항일운동에 투신한 것입니다. 훌륭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유산을 이제 할아버지가 물려주셔서 가문의 큰 영광이고 또 후손으로서 긍지하던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일제히 포각과 회유 속에서도 한 집안이 뭉쳐 저항했던 지역 명문가의 끈질긴 항일 정신이 100년이 지난 뒤에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제주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시 조천 일대에서는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4대 항일운동을 재현하는 만세 대행진이 열리고 오전 11시부터 100주년 3.1절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은 독립운동 기념탑과 임도현 기념관 등을 돌아보는 3.1혁명 100주년 기념 역사기행을 진행합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현장 인근을 지나는 제주 올레 8코스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잇는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1조 원 규모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강정마을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처음 마련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주민설명회. 추진이 확정된 25개 사업 가운데 국방부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설명을 듣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등 설명회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들이라며 설명회 일정을 다시 잡으라는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수가 더 많네요. 어떻게 공무원 그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한 겁니까? 분야별 사업 가운데는 농업 분야 지원 계획에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2023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사업은 부지 확보조차 안 된 상황. 주민들은 감귤류 가공시설인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인지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조건 가공공장이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전체적인 과일 농산물을 수집해다가 공장을 하는 거지. 또 전체 사업 예산이 1조 원에 이른다며 제주도가 홍보에만 주력할 뿐 각 사업들에 대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향후 방안도 어느 정도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제시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첫 설명회부터 주민들의 공감 얻기에 실패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지난 10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치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 연장 여부는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개원 시한 연장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오는 4일 개원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개원 시한 연장을 거부할 경우 허가 취소 절차인 청문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녹지그룹은 제주도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개설 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14일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에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4년 임기의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게 골자입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한 세부 내용을 제주도 의회와 협의하는 등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많이 문제가 됐었던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국회 동의를 얻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더라도 예산권과 인사조직권이 없는 만큼 도지사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시장의 명확한 권한과 업무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시와 도 간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나누고 또 행정시 운영에 필요한 재정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이러한 것들을 열거주의로 A에서 Z까지 담아서 특별법에 담으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시를 4개로 나누는 문제는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별도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법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형태와 계층 구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더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도의회의 뜻을 존중해 제도 개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절) 100주년인 오늘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는데요. 어제 밤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현재 기온 7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연무가 껴있고요. 낮 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6에서 8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방무가 껴있는 가운데 낮 기온 15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6,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성판악은 1도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8도로 전망됩니다. 섬 지역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낮에는 12도 선을 오르내리며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2m 내외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을 비롯한 대부분 공항에는 방무가 껴있는 모습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회복하겠고요.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9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려 하자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아들을 묶어 감금하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타운하우스 개발 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44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겠다며 4명으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제주 해군기지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5살 김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